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1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뭐야 그 목소리는 뭐예요? 약간 좀 복사 좀 해봤습니다. 네, 이정찬입니다. 아픈 목소리. 같은 경우는 지금 새벽에 축구해가지고 다들 졸린데 2시 반 경기 축덕까지 졸리면 안 돼요. 네, 쭉 6시 하다가 2시 반 하니까 그것도 되게 힘들죠. 빡세더라고요. 시간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보고 다시 잘라니 잠도 잘 안 오고. 맞아요. 주신 아나운서는 감기가 오래 가네요. 그러니까 다 나은 줄 이번에 알았는데 독감이 세대요. 독감인가? 약감인가? 약감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 게 네. 지금 자존감인가? 보니까 귀도 여기 이렇게 좀 오 맞아, 다 썩났어. 네, 그 이게- 알레르기 있어. 아, 금속 알레르기 있거든. 그러네. 네. 약점이 많네, 주시은 아나운서. 네. 면역력이 맞아요. 많이 약해졌나 봐요. 그래서 목소리가 별로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그 하얀 거탑 있죠? 그 팟캐스트 그 패러디에서 이제 뽀얀 거탑이죠. 뽀얀 뽀얀 거탑인가? 거탑. 뽀얀 하얀 거탑은 뭐죠? 드라마. 아주 개인적으로 네. 좀 궁금한 게 저희 와이프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 바이러스를 굉장히 차단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졌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세졌다. 바이러스가 세졌다? 걔네들도 살려고. 근데 원래 이제 바이러스는 세지긴 하죠, 점점. 얘들도 진화하는데 뭐 그냥 이론의 여지가 없네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 아니 이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의 이론이어서 와이프는 의학과 전혀 사실 어디서 없어서. 본 썰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생각해보니 생각해내신. 뭐 남편 그런 하는 거 할까요? 보니까 바이러스가 남편보다 세졌더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네. 좀 옮겨 다녀야 더 세질 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주위에 다 아파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백신을 만들면 그 백신을 이겨내는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뭐. 바이러스도 계속 진화하니까. 코로나도 한 가지 종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뭐 오미크론에 뭐 델타네 뭐 그만 지나. 갑자기 뽀얀 네. 축덕이 됐네요. 네. 축덕뽀떡. 축덕. 환자들과 함께하는 방송. 그 한국 축구가 이 얘기 먼저 했어야 네. 되는데 우리가 뽀얀 겁타고 하는 바람에 네. 한국 축구가 또 엄청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기적 같은 2연승이었어요. 네. 정말 조별리그 심지어 프랑스전 이길 때까지만 해도 요 정도는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진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경기 모두 진짜 와 이렇게 잘했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는 밀렸지만 그 역습할 때 우리 선수도 그 당황하지 않고 패스하고 제끼고 나가는 모습들이 야 확실히 달라졌다 이제.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점유율이나 이런 거에 밀리면 일단 잔뜩 주눅 들어서 맞아요. 역습할 때도 좀 거칠고 이게 안 맞고 이랬었는데 너무나 침착하고 맞아요. 하여간 대단한 두 경기를 봤습니다. 네. 진짜 결승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딱 얘들아, 마인드가 파이팅. 상대보다 딱 한 골만 더 넣자. 맞아. 이런 마인드로 싸우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지난주 축덕은 망했네요. 망했네요. 예. 보면은 되게 그 밑에 있는 순위 있는 팀이 이기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변이 좀 많았죠. 네네네. 많이 맞힌 경기가 2경기밖에 안 돼요. 성령 선배랑 진영이 2경기 마치고 저랑 영민 선배가 한 경기 저 한 경기 마친 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난 하나도 못 맞춘 적도 있어가지고. 저 종종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제일 어려웠던 경기 전북 울산 아니에요? 근데 전북승을 하성룡 기자가 맞췄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다 틀린 걸 보니까 수원 FC의 승리를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것 같고, 수삼이 워낙 최근에 좋아서. 예 그리고 제주의 승리를 또 아무도 예측을 못했고. 제주가 비겼잖아요. 무승부. 그러니까 다 제주 승리를 다 강원이 질 걸로 예상했는데 그랬고 포항이 이렇게 질 것도 예상을 못했는데 그렇죠. 우리 뽕 PD 맞췄어요 광주. 이런 축구 한번 흥했네요. 잘 찍네. 네. 서울은 역시 틀렸고. 세징야 무섭다 했더니 정말 그 한 방을 기어코 살려내서 이기더라고요. 서울 하나 맞았네. 대구 하나 맞았다. 부들부들. 지난 주말은 정말 많은 골이 났습니다. 네. 와 정말 하이라이트 골만 보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던데.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네, 토끼 52님이요. 헐 주하나 목소리 완전 짱구네 콜록콜록. 4강 진출 소식을 모닝와이드에서 주하나랑 하성룡 기자님 목소리로. 결승 진출도 하성룡 기자님 목소리로 가나요? 새벽에? 결승 진출은 일단은 제가 뭘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떠나잖아요. 예, 혹시라도 일단은 떠나요. 이기면은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저는 이기는 거 보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후반전에 떠나나요? 일단 비행기가 12시에 끊어놨거든요.
그러면 일단 공항에 9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난 12시. 네. 아. 그러면 공항에 9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고 8시에는 회사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아하 6시 경기니까 정규 시간 안에 끝나면은 일단은 결과를 보고서 아. 판단할 수 있고요. 연장 가면 일단 가야 돼요. 공항에서 유턴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가서 경기 취재만 하고 다시 오나요? 그렇죠. 일단 결승 가면 관광할 수는 없으니까. 아르헨티나 크루즈라도 타나? 아르헨티나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러게요. 지금 좀 그러니까 남미가 정말 거리가- 힘들어요. 네, 30시간 정도 어, 걸리. 선배님 이틀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 감기 사실상. 그 감기 더 심. 시끄러. 비행기에서 사실 거기 가서 한 경기 취재하고 온다는 거는 참 쉽지 않다. 지옥의 일정인데 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많죠. 네. 거기서 취재하는 시간보다. 뭐 그래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물 많이 드세요. 네. 가서 결승 올라가서 이종찬 기자 한번 네. 생고생 한번 시켜. 얘들아 결승 가자. 자 다음이요. 다비드리님이요. 또 한 명의 인턴 PD님이 떠나가시는군요. 떠나가면 아쉽지만 새로 오실 인턴 PD님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뽕 PD의 실수와 오타 참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전에 A매치 원정 초청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웨일스 원정을 떠나네요. 초청비와 같은 비하인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웨일스 말고 두 번째 상대를 유럽에서 매치를 가지는 걸로 추진한다던데 썰 하나 풀어주실 거죠? 유럽 원정 평가전이 굉장히 오랜만이죠. 오, 그러게요. 마지막 유럽 원정 평가 코로나 시국 때 했었죠 그때. 그거는 그 이제 이후에도 했나요? 그러니까 그건 아랍 중동으로 쪽 갔었고요. 아니었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원정 중동이었구나. 평가전을 치른 거는 우리 신태용호가 그 2018년에 북아일랜드 월드컵 앞두고? 북아일랜드와 폴란드를 맞아요, 맞았던 맞아요. 유럽 원정 평가전 이후로 그러니까 근 5년이 넘는 시간 만에 성사가 됐습니다. 유럽 원정 평가전을 하는 목적은 뭐 누가 뭐래도 일단 유럽 팀과의 평가전을 위해서 유럽 축구가 A 매치 캘린더가 굉장히 빡빡해졌죠. 일단은 뭐 유럽 뭐 네이션스 리그라는 것도 생겼고 그다음에 유로 예선 등등이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유럽 팀과의 평가전은 이제는 초청해서 유럽 불가능하죠. 팀과 하는 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팀과 아무튼 경기를 가지려면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또 하나의 유럽 원정 평가전의 장점은 우리 대표팀도 주축이 유럽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의 아무래도 현지 적응과 그다음에 그 컨디션 관리가 유리하다라는 장점, 그 경기력 유지 면에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죠. 우리 축구협회로서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수익원인 입장권. 입장 수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마케팅 활동도 제한적이게 되겠죠. 그럼 거기서 들어오는 관중 수입은 다 뭐 웨일스가 갖고 가고 그렇게 되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당연히 그 가서 경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초청비를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초청비를 제일 많이 받고 A 매치를 치르는 팀이 예를 들면 브라질 그런 나라처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의 축구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을 때는 권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게 거의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점차 우리가 축구 대표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번의 경우에는 이 경기의 방송 중계권료는 우리 거는 우리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로서는 어느 정도 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가서 드는 체재비, 항공비 등은 다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웨일스와 성사가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날짜 이제 9월 7일이었는데 9월 7일에 A 매치가 유럽에서 없는 팀을 대상으로 했었어야 되다 보니까 뭐 사실 독일도 우리가 좀 접촉을 했었다고 해요. 독일과 했었으면 좀 더 재밌었겠죠. 약체와 함께 그때는 네이션스 리그나 이런 게 없나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퐁당퐁당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A 매치 두 차례 A 매치 경기를 모든 팀이 다 두 경기를 치르지는 않거든요. 웨일스도 이번에 한 경기만 있는 거잖아요. 네, 네이션스 리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웨일스 그리고 같은 조건에 독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또 독일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스토리도 있는. 그런 스토리를 생각했으면은 뭐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상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독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거든요. 다 매치 에이전트들이 양쪽 협회를 대리해서 매치를 성사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독일과 접촉한 일본이 성사가 됐고 우리는 웨일즈와 성사가 된 게 일본 있습니다. 독일도 재밌네요. 네. 거기. 그리고 두 번째 A매치 기간에 지금 추진 중인 상대국은 유럽 국가하고는 이제 할 수가 없고요. 그 날에는 대부분의 유럽 팀들이 이제 A매치 유럽에서 예선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지금 추진하는 결과에 따라서는 미대륙
미래. 남미 혹은 북중미 팀과 유럽에서 평가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에서 한일전 펼쳐줘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독일하고 그쪽은 독일하고 한국이 나올 하고 거 아니에요? 굳이 거기까지 가서. 팀 음. 그렇긴 한데요. 자 다음이요. 김짜장 그만짜장님이요. U20 4강까지 멋지게 진출했는데 이제 가장 큰 고비라고 해야 할 듯한데 금요일 후회 없는 경기 기대합니다. 지난 대회 대비 관심이 너무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경기로 보답을 해주는 U20 국대 선수들 U20 이후에도 모두가 다 잘 되는 결과가 하루빨리 왔으면 이번에는 누가 또 해외 진출을 할까요? 사실 지난 20세 월드컵 이후에 해외 진출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미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도 있었고, 그 울산이 이제 유스 팀을 굉장히 잘 키워서 유럽으로 많이 보냈었죠, 임대를. 그래서 그 선수들이 활약을 했었던 경우고, 이번에는 근데 이 대회를 기점으로 나갈 선수들이 좀 몇 명 이제 거론되고는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배준호 선수가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조건들이 뭐 오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20세 이하 월드컵 지난 대회도 그랬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이후에 네. 아무래도 한국 축구의 스타일이 조직력 위주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개인기를 마음껏 뭐 화려하게 펼쳐서 이기는 경기는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대회는 이제 그 개인기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뭐 지금 말한 배준호 같은 선수들, 뭐 이승원 선수도 그렇고 그런 선수들은 해외에서 관심을 가질만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이영준 선수도 이제 군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병역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을까.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는데 그 최근 20세 월드컵 봤냐는 얘기를 사석에서 크린스만 감독한테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회 관계자가 했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선수를 이영준 선수를 꼽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나오기 힘든 유형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 감독님 자체가 이제 최전방 공격수 스타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타깃형 스트라이커였기 때문에 눈여겨 보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 최전방 스트라이커라는 자리가 되게 재밌는 자리인 게 확 떠올랐다가 확 또 폼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앙 수비수나 뭐 골키퍼처럼 경험이 또 막 그렇게 그렇죠. 중요한 포지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방만 저는- 있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면 한 번쯤 한번 뽑아보는 또 것도 나쁘진 A 않을 수 대표팀에 있겠다. 네. 그렇죠. 네. 네, 충분히 맞아. 김신욱 선수 이후에 그런 장신, 190, 예. 장신 스트라이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를 이을 물론 오세훈 선수 뭐 뒤를 이을 거로 기대를 했지만 지금은 좀 주춤한 상태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주민규 선수가 조금 더 억울해질 수는 있겠지만 뭐 예, 이제 그건 클 수도 뭐 없고 네. 이번에도 뽑히지 못했죠 신민규 선수. 네. 아쉽죠. 예. 자 간만에 질문 들어왔습니다. 와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간만에 들어왔는데 이런 칙칙한 목소리로 읽어드려서 좀 그렇지만 네가 가라 내가 잘 자요? 네.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질문 두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1번이 1-1도 있어요. 3개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나폴리 및 마요르카 친선 경기 취소에 대한 질문인데요. KF에서 무산시킨 걸로 최종 정리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뭐 무산 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조금 뭐 많이 안 되는 설명했었죠. 건가요? 그럼 원래 아, 무산시켰다기보다는 불가능했던 상황인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건 안 해요. 이 그 주최 측에서 KFA가 건 조건을 수용했으면, 했으면 할 할 수 수 있었는데 그걸 안 있습니다. 했다. 그러니까 그 당연히 주최 측에서는 이걸로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경기가 필요했어요. 왜냐면 두 경기를 해야 입장 수익이 확보가 되고 초청비 등을 전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한 경기만 하라 그랬나 보죠. 그렇죠. 아. 그 한 경기만 하라고 한 가장 큰 이유는 K리그가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K리그가 한 날 6월 10일에는 이제 일부 리그 경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 한번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K리그의 입장에서도. 근데 이걸 한번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내년부터 우후죽순 여름에 만약에 그 우리 일부 리그 경기와 겹치는 날 이런 경기들이 성사된다고 하면은 향후에 막을 끈거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K리그의 흥행이 또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죠. 나쁜 전례를 만들기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6월 10일에는 승인을 해줄 수 없었다고 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협회가 건 조건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냐하면 협회 입장에서도 쟤네가 분명히 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두 경기에 전부 다 10,000원 중에 가까운 팬들이 몰렸을 때 그 입장 수익으로 초청비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한 경기만 해준다라는 거는 사실 이들에게 굉장히 위험 요소가 커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 2개 중에 하나는 충족을 하라고 조건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호날두 노쇼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팬들이 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고 이로 인해 송사까지 갔었던 또 환불 소동까지 벌어졌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건 조건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축구협회가 주최사에게 그 예치금 24억 정도를 대한축구협회 계좌로 무조건 입금을 해라. 이 24억은 6월 8일 경기 예상 티켓 판매 수익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이 주최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일단은 그러니까 예상 디파짓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보증금을. 예. 네. 왜냐하면 그 돈을 갖고서 최악의 경우 환불 사태가 벌어지거나 이걸 이걸 무선하겠다라는 얘기였죠. 이 24억이 너무 카드라도 내놔라 일단. 그렇죠. 이 24억이 너무 부담되면 일단 8억만 계좌에 이체를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인터넷 예매를 하잖아요. 인터넷 예매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티켓링크든 인터파크든 입장권 수익을 했어요. 그럼 이 인터파크와 티켓링크는 그 대행한 입장권 수익을 주최사에 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지급을 할 때 대한축구협회에 승인을 해야지만 지급할 수 있게 안전장치를 건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수용해라. 근데 이 주최사 입장에서 유벤투스 룰이 됐네 결국. 네, 네. 그죠? 유벤투스 이거를 방지법. 방지법. 수용하기에는 조금 다소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성사되지 않은 추진한 곳이 어디였죠? 쿠팡이었나요? 아니죠.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쿠팡에서는 사실 내심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또 나뉘죠. 쿠팡이 갖고 있는 또 지금 뭐 쿠팡 플레이 뭐 초청으로 해서 지금 맨시티랑 예. 아틀레티코. 그쵸. 마드리드 경기가 네. 있기 때문에 뭐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준 건 아니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쿠팡 측에서는 내심 반대를 했었던 거지 뭐 대놓고 K리그 연맹을 통해서 이거 좀 승인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했던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도 있었지만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경기를 그러니까 마요르카와 나폴리 경기를 주최한 곳은 회사를 운영한 지 오랜 시간이 된 곳은 아니지만 또 K리그 구단에 계셨던 분 그리고 또 대한축구에 계셨던 분이 또 합작해서 만든 회사에서 또 뭐 이런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또 그 추진하신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무산된 거죠 이거는? 예, 네. 이어서 그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아, 그러네요. 관련되진 않지 않나요? 그 아닌가요? B는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보니까 질문이 4개네요. 그 질문이 또 조건들을 보면 컨소시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프로모터 언터처블 스포츠 그루밍 스타디움 X가 그동안 축구 경기 유치를 많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영향도 포함되었다고 봐야 아, 할까요? 이것도 방금 대충 이 설명 얘기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 기간이 길게 그렇게 오래 이런 업무를 해오신 건 아니지만 또 그 각각 또 연맹이 아니죠. 그러니까 K리그 구단과 대한축구협회에서 그 관련 업무를 해오시던 분들이 나가셔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 건 아닙니다. 네. 2번 질문하시면 되겠네요. 네. 김천 상무의 감독 선임 관련 질문입니다. 예전에도 방송 때 들었는데 김천 상무 특수성 때문에 감독도 군무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다면 정식 감독이 시즌 중에 수석 코치로 변경되는 경우가 이례적인 것 같은데 별도의 사유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봐야 할까요? 자세한 내막이 궁금합니다. 김천 상무 감독이 김태환 감독이었나요? 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정종용 감독으로 완전 선임이 됐죠. 정종용 감독으로 바뀌었고. 네. 그 아시다시피 이제 김천 상무는 그러니까 그 연고지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군체육부대입니다. 국군체육부대는 당연히 국방부 산하고요. 네. 국방부 산하 기관은 결국에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이 김천 상무의 감독은 그래서 늘 군무원 형태가 됩니다. 이번에도 공고를 냈죠. 국방부 주관
전문 군부 경력관 가군 그 채용 계획에 따라서 그 이제 지원하신 정종현 감독이 선임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전문 군무 경력관 가군으로서 군무원 5급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계약을 하시면서 이제 김천 상무의 감독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군무원 5급의 봉급을 받나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데 대위 이상의 전역 예정자로서 대위 이상의 계급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했거나 혹은 5급 이상의 군 공무원 퇴직 예정자로서 5급 이상 계급에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을 했거나 그다음 체육 분야에서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했거나 사실 여기에는 해당이 됩니다. 석사학위가 있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관련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 경력을 했거나 이제 여기에 대부분 이제 해당이 되셔서 사실 뭐 큰 결격사 군무원이면 장교로 따지면 계급이 어느 정도 되는? 계급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군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대충 이렇게 이게 맞출 텐데 어느 계급과. 그러니까 누구랑 인사할 때 안 불편하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냥 급수가 있죠. 그래서 그 군무원 5급 뭐 이렇게 그 급수가 이렇게 공무원 5급으로 보면 되는 건지. 뭐 그 정도 궁금하긴 하네요. 예. 공무원 5급이면 좀 꽤 그래도 뭐 그래도 그래도 감독님이 그래도 네. 좀 더 높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인턴 PD님 기대합니다라는 추신이 있습니다. 네. 와우. 이름이 뭐예요? 이아란 박아란. 네. 박아란 인턴 PD입니다. 파이팅. 2003년생이고요. 유망주 같네요. 2003년생이라고 2002년생이래요. 2002년생. 월드컵 둥이. 이번 20세 월드컵 손가락으로 V를 그렸어요 지금 2002년생. 이번 20세 월드컵에 그러니까 참가할 수 없습니다. 연거는 아니었네요.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21명 모두가 주전. 김은중호 원팀으로 이룬 4강 쾌거. 지금 21명 그 골키퍼 빼면은 다 뛰었나요 혹시? 네. 그렇죠. 골키퍼 딱한 명이 못 뛰었고 한 명이 못 뛰었죠. 네. 자, 일단 한국과 에콰도르전 3대 2로 참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뒀는데 그렇죠. 최석현 선수의 결승골 그리고 배준호 선수의 1골 1도움. 아유. 기가 막혔습니다. 배준호를 위한 경기였죠 이 경기는. 왜 에이스라고 불리는지 그 한 경기로 바로 증명했던 보여줬죠. 것 같아요. 예. 이 선수가 그 1차전 때는 허벅지 부상으로 못 나왔고 2차전에서 나왔는데 2차전, 3차전은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가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 아예 2차전 보이질 않았죠. 온두라스전의 그 초반 두 실점은 사실 배준호 선수에서 비롯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감은 있었구나. 그러니까 많이 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부상의 여파가 있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원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로 인해서 수비의 부담이 커졌던 상황들에서 발생됐던 문제라서 근데 배준호 선수는 애초에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일단은 팀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했던 선수입니다. 등번호 10번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에이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한테 등번호 10번을 물려받은 선수고 지금 현재 대표팀에 뽑혀 있는 선수 중에 올 시즌 K리그에서 주전을 자리를 확보한 유일한 선수입니다. 대전 소속이죠. 예. 그래서 출전 경기 수가 일단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김은중 감독이 이 대표 선수들이 이렇게 되게 그 주목받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얘기하면서 울컥하기도 했지만 김은중 감독조차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경기 감각이에요. 그렇죠. 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유일한 선수가 배준호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가 부상을 당했으니 그래서 전 대회 전에는 약간 좀 속으로 아쉬웠던 게 이 대표팀에서 에이스가 강성진 선수인 줄 알고 다 강성진 네.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좀 강성진 선수에 대해서는 이런 이목이 더 집중되지 않을까 했는데 팬들 중에서는 되게 배준호 선수를 집중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된다 흐름이 이런 식으로. 약간 바뀐 게 그러니까 강성진 선수는 아까 얘기한 측면에서 보면 현재 이 대표팀에서 K리그 경험이 가장 많은 선수가 강성진입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더 네. 가장 어린 나이부터 뛰었잖아요. 거의 50경기 뛰었을걸요. 그렇죠. 뭐 벌써. 은근 뭐 출전도 되게 많이 했었죠. 예. 예. 근데 올 시즌에는 안익수 감독님으로부터 중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빡빡해요 그 라인이. 예. 라인이 팍팍하기도 하고 이건 뭐 약간 여담이지만
안익수 감독님은 좀 더 강하게 부닥쳐 줄 거를 원하고 있는데 아직은 몸이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연령대의 선수다 보니까 그런 프로의 부닥침을 약간은 버티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익수 감독님은 좀 더 터프한 지금 스타일을 원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그 강성진 선수가 조금 아직은 덜 성장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착한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냥. 예, 예. 안 부딪히고 자꾸 피해 가려고 하는 모습들 좀 보이고 옆으로 횡보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술로 좀 극복을 네. 해보려고 하는데 축구라는 게 몸싸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픈 거 싫어. 아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여튼간에 그 강성진 선수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컸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배준호 선수의 경기력이 최근에 올 시즌 경기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가 이 팀의 어떻게 보면 에이스로서 주목을 받을 만했지요. 근데 부상이 있었던 거고 그 이제 16강전이 열리는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로 왔을 때 누구보다 훈련을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6강전에 맞춰서 그래서 따로 훈련을 했고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조별리그를 통과하는데 팀에 큰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절치부심한 게 그렇죠. 있었겠죠. 미안한 마음이 컸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마침 또 룸메이트가 이영준 선수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러니까 정말 멋진 패스를 또 이영준 선수가 잘 받아 먹어줬잖아요. 거의 약간 역할놀이처럼 2002년 월드컵 때 그렇죠. 그죠? 나 이영표 할게. 너 박지성 할래.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이제 좀 마음껏 이제 됐다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제 골은 기가 막혔죠. 그리고 이영준 선수도 가슴 트래핑 한 번 하고 바로 네. 찼잖아요. 보통 그 상황이면 접는 게 본능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히 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접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 박지성하고 완전 똑같은 골이 되는 상황이죠. 발리를 때리더라도 약간 하프 발리로 이게 따닥 바닥에 튀는 걸 차는 경우가 그거를 되게 많은데 완전히 그냥 발리슛으로 한다는 거는 잘못 차면 바로 떠버리잖아요. 그런 슛이. 발기술이 아주 대단한 거죠. 자신감도 좋은가 보다. 자신감도 있는 네. 거고 그 얘기, 그리고 나중에. 배준호 선수 직전에 패스한 박현빈 선수였나요? 뭐 그게 또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진짜 사실 공간을 활짝 열어주는 패스였잖아요. 역습의 정석이죠 진짜. 딱 두 번의 네. 패스로 끝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 있었잖아요. 네. 우리 진영에서 한 번에 열었어요. 와, 한 번에 열었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크로스의 질이 2002년 이영표 선수보다는 좀 더 좋았죠. 더 차기 좋았죠. 네, 네. 받기 좋았지. 그러니까 정말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의 크로스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좀 아리랑 볼로 좀 넘어. 전이 맞죠. 그거는 사실 수비수가 대처가 조금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진짜 이번에 배준호 선수처럼 그때 크로스가 콘세이상 아니었나요? 앞에 박지성 앞에 수비수는 콘세이상은 공격수긴 한데 네. 왠지 그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콘세이상 같은 느낌. 그래서 콘세이상이 그 경기 끝나고 콘세이상이 한국전 전에 이태원에서 발견됐다 밤에 뭐 그런 얘기도 돌고 했었어요. 한잔 하셨다. 네. 한잔 하셨다. 숙취 속에 수비를 그래서 하시다가 비틀비틀거렸다 뭐 이런 얘기 만들어 하셨네. 그런 얘기도 있고 했었는데 이거는 근데 이렇게 차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이런 없죠. 스피드와 이런 볼줄로 날라와서 그걸 가슴 트래핑 후에 바로 해결을 하면 그러니까 현지 그 피파 공인 해설에서도 그런 멘트를 썼던데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해서 아예 그 공간을 완전 고립시키는 혼자서 거? 잡아버렸었죠. 아예 뒷공간에 그 상대 수비가 보이지 않는 눈 뒤에서 막 움직였으니까 시야 좋다. 그런 움직임도 그랬고 뭐 패스도 그랬고 진짜 한국 축구 역사에 남을 한 골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골은 배준호의 완벽한 개인기였죠. 그렇죠. 그냥 야, 진짜 삭제해버렸죠 상대 수비를. 골키퍼 수비수와 1대1이었잖아요 그 상황이. 수비수만 제끼면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그렇게 수비수를 벗겨낼 수 있는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선수가 있구나 한국에도. 약간 그 이번에 또 그 배준호 선수가 주목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전부터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제2의 청룡이다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이번 딱 골을 보면서 제2 청룡이다 그런 거. 그렇죠. 제이 그래서 그런 그 접는 동작 특히 터닝 동작에서 이청용 선수 같다. 진짜 이청용 같은 느낌이 들었죠. 특히 옛날에 그 볼튼 시절에 맞아요. 그 하시전 막 씹어 먹었던 그 기간이 그런 있었잖아요. 골도 있었죠. 네, 막 상대 특히 뭐 놀랐던 게 그 프리미어리그 무대 큰 무대 가서 와 그 네로라는 수비수와 골키퍼들 사이에서 막 그 침착함을 유지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은중 감독도 사실은 칭찬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배준호 선수한테 계속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에
사실 뭐 못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무리 에이스라고 생각했어도 몸이 안 좋고 한 번 믿음을 줬는데 온두라스전에서 그런 또 실패를 거듭하고 나면 감독 입장에서 다시 좀 위축될 수도 있고 근데 끊임없이 믿어주고 격려해줬다고 그러죠. 그게 배준호 선수한테는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배준호 TMI 롤 모델은 황인범 팀 선배죠. 대전 선배. 네. 김은중 감독도 대전 선배.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해외로는 케빈 데브라이너. 오. 데브라이너 그렇죠. 딱 그 위치죠. 이번 시즌에는 대전 선배 주세종과 이현진에게 많이 배웠다고. 이진현이요. 이진현. 좀 많네요. 네. 롤 모델들이. 다 대전 다 러버예요? 대전. 약간 지역. 자 준이 고등학교 나왔어요. 네, 준이 고등학교라고 어. 있더라고요. 어. 잘 처음 그러게요. 약간 좀 생소한 고등학교 축구하는 같은데. 학교로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준이고 시절 고교 랭킹 1위로 평가받으면서 거의 모든 K리그 팀들이 러브콜을 보냈는데 허정무 이사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섰다는 후문. 저도 이 얘기 들은 것 같아요. 허정무 이사장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허정무 이사장은 되게 재밌는 사람 잘 봐요. 네. 선수 잘 봐요. 이영표, 박지성도 결국 허정무 감독이 그쵸. 당시에 픽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사석에서 자주 뵙는 편인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포지션 변경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 편이세요. 박지성도 수비수에서 공격수로. 네, 네. 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언제 한번 사석에서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뭘로 판단을 하시냐 그랬더니 일단 행동 습관, 그다음에 걸음걸이 같은 것도 보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프로파일러 같은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거 뭐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그야말로 경험에서 묻어나는 네. 신기. 그러니까 저 선수는 이 포지션보단 이 포지션이 낫겠는데라는 게 좀 보이신데요. 그래서 뭐 아마추어 선수들한테도 그런 조언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에서 이렇게 뛰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볼 차는 걸 단 한 번도 안 보시고, 아니 뭐 이런 그 약간 신기 같이 그 축구하면 이런 식으로 차죠. 촉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체형 이런 거를 보고서 좀 이렇게 유추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하다. 네. 추천도 많이 받으시고 또 인맥이 좀 넓어서 네. 여기저기 추천을 많이 받으시고 그 중에서 이제 보고 직접 고른 대표적인 선수가 박지성이죠. 그렇죠. 명지대학교 시절에 뭐 한간에는 뭐 이제 그 김희태 그 감독하고 감독하고 뭐 예. 바둑 두다가 뭐 그 바둑 맞아요. 쳐가지고 뭐 바둑 두다가 굉장히 절친이고 바둑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허정무 네. 감독이. 굉장히 또 잘 두시고 네, 그래서 뭐 한간에서 바둑 치다가 져가지고 선배-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선배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어디 한번 보자 했는데 일단 체력이 마음에 들었다. 첫 번째는. 근데 처음에 뽑았을 때 말들이 많았죠. 많았죠.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굉장히 왜소했거든요. 체력이. 네. 태구가. 근데 포지션 변경까지 시키시고. 에콰도르 메시에 당했다. 이건 뭐죠? 페널티킥 내준 장면이었는데 그 파이스 선수가 이제 막 드리블 그거는 빠져나가다가 뒤에 살짝 잡았는데 사실 우리가 넘어가고. 파에스 뭐 나이도 네. 16살 어린 선수 그 첼시였나요? 첼시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입단 예정. 첼시에 네. 예약되어 있는. 뭐 그러니까 이 선수 200 사실 몇 너무 억에 어려서 이걸 발표할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8살 이하의 선수들은 룰이 네네 있으니까. 네 그거를 잘못 어겼다가 징계를 받았던 게 이제 이승우 선수하고 그 백승호 선수잖아요. 그래서 같은 때. 지금은 일단은 뭐 영입하려면은 가족 전부가 다 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발표는 못하는 상황인 뭐, 거죠. 그렇죠. 이 선수가 뭐 경기 대상 1원이 했었는데 페널티킥은 일단 얻어냈어요. 네. 근데 사실 좀 어린 선수가 축구를 잘 배워야 되는데 톡 되니까 쿵 쓰러졌죠 그냥. 그렇게 쓰러질 만한 접촉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사실. 파이스 선수가 그 장면 이외에도 진짜 수차례 넘어지더라고요. 에콰도르 아닌 것 같은데. 호날두 아니에요 호날두? 아, PK 잘 이끌어내는 건 호날두인 것 같은데. 영리하게 얻어냈죠. 네. 우린 참 PK 얻어내기 어려운데. 하여튼 이 에콰도르전은 우리가 이틀 덜 쉬고 경기를 네. 또 했고 에콰도르는 그 경기 3차전 경기장 그대로 사용하고 네, 우리는 네. 또 이동했고. 비행기도 하루 늦게 출발해가지고 늦게 대절이 돼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막판에 좀 체력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보이더라고요. 힘들었죠. 네. 네. 아찔아찔했죠 그냥. 그래서 사실 그 전반전을 2대1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후반전에 이 흐름이 좀 길게 가면 위험하겠다 싶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최석현 선수가 후반 이른 시간에 득점을 해주면서 여기 좀 승기를 이승원- 확실하게 잡아준. 이승원의
코너킥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이승원이 이번 대회에서 4번 했잖아요. 네. 세트피스에서 보면은 다 이게 비슷해요. 중간에서 끊어먹는 코스가 그쵸. 전부 네. 짧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킥이 길게 가면 불리하잖아요. 네. 상대 수비한테 끊길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게 아닐까. 근데 상대도 알았을 텐데 그 정도 되면 그렇죠. 알면서 당하는 세트피스. 아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헤딩에 좀 집중이 많이 돼서 그런데 그런 킥을 보면은 되게 예리하다. 이강인 선수의 킥에 좀 진짜 잘 익숙해져서 올라가죠. 그런가? 기가 막히죠. 네. 그거보다는 뭐 이강인 선수에 비해서는 약간 못 미칠지언정 그래도 와 이게 이렇게 날카롭게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아니 이건 뭐 이따가 얘기할 얘기이기도 한데 나이지리아전에서도 사실 최석현 선수가 또 비슷하게 네, 골을 네. 넣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딱 골 넣은 다음에 잡힌 장면이 나이지리아 수비수가 이렇게 숫자 4개 그 손가락 4개를 그쵸. 딱 들면서 막 뭐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4번 막아야 된다고 했잖아. 막 약간 이런 얘기 아니었나. 4번 마크 누구야? 아 최석현이 4번이 최석현 4번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들을 수는 없지만 약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아니면 들었어요. 이승원한테 우리가 4번째 당한 거야. 세고 있어. 세고 있어. 이 사람 5번 세고 있어. 입장. 두 가지 벌써 알고 중의적 있어. 해석이에요. 하여간 최석현 선수가 178cm 키가 아주 작죠. 중앙 수비수로는 거의 그쵸, 작죠. 굉장히 작은 네. 키인데 야, 그 일단 스피드와 힘 그리고 근성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선수가 약간 좀 멘탈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 그 온두라스 전이었잖아요. 무너졌죠 그때.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뭐 경고 두 장도 뭐 해서 퇴장당한 것도 있었지만 그 전에 페널티킥을 내주는 장면. 그렇죠. 그 상대방의 이제 조금 잔개인 게 바로 낚여갖고 거칠게 태클에 들어갔다가 그 페널티킥을 내주는 거 보고 요 선수는 좀 아쉽다. 그렇죠. 생각을 되게 온두라스전 많이 끝나고는 했는데. 최석현 선수한테 좀 비난이 좀 갔죠. 네. 사실 너무 좀 욱하는 성질. 그쵸, 수비수 치고는 퇴장당하고 나가는 그런 그래도- 과정에서도 감정 컨트롤이 좀 잘 안 됐던 부분이 아니, 자기가 좀 있고. 팀에 좀 미안함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 분을 막 그렇게 표출하고 있으니까 보기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좀 그렇게 봤고. 뭐 미안해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아무튼 뭐 예, 그래도 아직 뭐, 어린 선수니까. 근데 일단은 그 이 선수는 그 프랑스전은 진짜 잘했어요. 프랑스전에서는 정말 잘해서 야 이런 선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온두라스전에서 그래서 야 이렇게 또 이런 선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 또 선수가 그 선수구나. 기복이.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또 천당과 갑자기 지옥으로 16강전에 골을 넣으니까 이 선수 역시 이런 선수였구나. 그런 데에서 여러 모를 다 어. 보여주고 있네요. 잘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콰도르를 꺾고 우리는 8강으로 갔습니다. 나이지리아. 그리고 나이지리아. 8강에서 나이지리아를 만났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르헨티나를 꺾고 올라온 팀이잖아요. 그쵸 개최국을. 네, 물론 아르헨티나와 8강 16강전을 보면 아르헨티나가 원사이드였죠. 거의. 일방적이었어요. 예, 일방적으로 뭐 했는데 진짜 슈팅 골대 맞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르헨티나 경기 보면 좀 느꼈던 건 좀 애들이 욕심이 많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 2의 메시가 다들 되고 싶은 건지 그렇죠. 막 이게 패스를 해줘도 되는데 안 설익은 주고 개인기로 예.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문전 앞에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진짜. 다 문전 앞에서 메시가 되려고. 맞아요. 약간 메시병 걸렸나 요 생각이. 그런데 다 마무리가 안 되고 결국 나이지리아가 두 번의 역습으로 끝내버린 경기였는데 네. 전 그래서 나이지리아가 우리가 이제 아르헨티나를 안 만난 건 참 다행이죠. 오히려 다행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 맞아요. 나이지리아가 운빨이 좀 좋은 팀인가? 그러면 기세가. 기세가 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걸로 예상했는데 쉽지 않은 경기였죠. 쉽지 않은 물론. 경기였죠. 네, 쉽지 않은 쉽지 않은 경기였죠. 경기였어요. 연장까지 참 체력 진짜 힘들었을 텐데. 이 경기 역시 우리가 또 하루 덜 쉬고 했잖아요. 네. 계속 앞으로도 계속 덜 쉽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 2위로 올라가다 보니 막조의 조 2위로 올라가다 F조,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나중에 일정이 잡히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나이지리아는 뭐 초반부터 많이 밀렸죠. 나이지리아가 워낙 사실 준비가 잘 돼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뭐 지금 뭐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김은중 감독이 그 이 20세 대표팀 감독직을 공모했을 때 본인이 프레젠테이션에서 했던 한국 축구 20세 대표팀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사실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궁금하다. 공모에서 뽑은 네. 저는 감독이었군요. 뭐 김판곤 위원장님이 그냥 딱 데리고 왔다 이렇게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영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네. 아니었네요. 김판곤 감독이 선택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공모한 택지 중에. 네, 네, 중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 컨셉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한 전방 압박 그리고 이제 빠른
공수 전환, 음. 역습. 그러나. 근데 이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그 연령대의 별에서도 좀 개인기는 상대 이제 16강 8강으로 가면 더더욱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력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무튼 세트피스는 약팀이 강팀을 뭐 우리가 약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도박사들이 계속 그 배당률을 거는 거 보면 우리가 늘 언더독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거의 모든 경기에서 우리가 언더독인데 우리가 다 지금 이기고 가고 있을 때 그 배경에는 물론 잘 정제된 세트피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준비가 참 잘 됐다. 그리고 컨셉을 잘 잡았다. 그리고 생각은 뭐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격 스탯에서 우리가 완전 다 밀렸잖아요. 뭐 슈팅 수도 4대 20이었고 유효슛은 우리가 딱 한 방으로 한 방으로 이겼는데 골. 근데 보면은 나이지리아가 슈팅은 진짜 많이 떼긴 했는데 그 인상에 남는 슈팅은 또 막상 없었어요. 에콰도르도 마찬가지죠. 네. 에콰도르도 두 팀 모두 뭐 20개 이상씩 슈팅을 난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개인기들은 좋은데 거칠어요, 거칠어. 그 만들어서 나오는 슈팅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개인이 몰다가 차고 뭐 그냥 기회만 되면 차고. 난 찬다. 근데 그것도 골대로 차야죠. 또 중요한 그 건. 김은중 감독이 그 수비 전술도 되게 탄탄하게 잘 오, 짜왔다. 이런 수비 좋아. 진짜 위험한 그러니까 지역에서만 슈팅각을 또 안 주는 네네, 훈련을 맞아요. 많이 했겠죠. 되게 잘 따라잡고 잘 막더라고요. 사실 뭐 외곽에서도 중거리포 위험한 거 분명히 위협적인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도 없는 거 보면은 상대 상대 공격을 하나하나 잘 잡았구나. 예. 중거리포가 뭐 아슬아슬한 게 몇 개 있긴 했는데 그건 이제 운에 맡겨야죠. 사실 구석으로 꽂히는 건 못 막잖아요. 준홍스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대표팀의 특징이 그러니까 미드필더 이하의 선수들은 굉장히 희생 정신이 강한 선수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뭔가를 해보기보다는 그 팀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떻게든 같이서 조직적으로 해보려는 친구들이 위주가 돼 있고 반대로 약간 위에는 내가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는 선수들로 지금 그 구성이 돼 있대요. 그래서 좋은 조합인데요. 네. 어. 그래서 그 감독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개성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 공격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강성진 선수나 그 김용학 선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 터질 듯 안 터지는 부분들이 좀 끌고 있는 그쵸.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자기가 있죠. 마무리하려는. 마무리하려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잘 거기에 희생 정신을 가다듬으면. 살짝 주입시키면. 네, 네, 네. 한 스푼 정도만. 근데 그게 좀 그게 지금 감독들이 근데 어린 선수들한테 그게 쉽지 않죠. 그렇죠. 나 보여줄 거야. 근데 오히려 그렇죠, 보여주고 싶죠. 오히려 그런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더 자기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희생 정신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그쵸. 너무 자기가 여기 찰 수 있는데도 넘겨주다가 오히려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고. 이영준 선수를 접지 않고 때려야죠. 네.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지. 여하튼 근데 이 경기는 우리가 이제 이기긴 했지만 그 판정이 정말 아슬아슬했잖아요. 주심 때문에 정말 열받았죠. 네. 새벽에.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당한 것만 이렇게 기억에 남아서 그런지 네. 이번 대회 내내 좀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프랑스전도 그렇고. 사실 그게 과연 그거는 지난번에도 거기가 얘기했지만, 짜증이죠. 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물론 그걸 정심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근거까지 들어서 그것도 과연 그게 갈만한가? 에콰도르전 페널티킥도 마찬가지. 에콰도르전도 조금 좀 뭐 예. 아니, 뒤에서 잡긴 잡았는데. 에콰도르전이 페널티킥이면 나이지리아전에 이것도- 배준호 선수 당한 걸린 것도 그죠. PK지. 네. 더 세게 했잖아요. 맞아요. 시름인 줄 알았는데. 여러 번, 온필드 여러 리뷰 보지도 않고. 최소한 VAR은 했어야죠. 맞아요. 좀 아쉽죠. 그것도 그렇고 이영준 선수 연장에서 발 걸렸는데 네, 공격자 파울 공격자 나오고 파울. 배준호 선수는 또 한 대 맞았죠. 네. 얼굴 거의 뭐 감싸쥐는 거 막. 그러니까 이영준 선수의 사실 그러니까 경고를 받은 장면, 그러니까 보복성 플레이라고 해서 그 경고를 받은 장면은 보복성 플레이는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선수가 계속 신경전을 거니까 이제 그 밀어내려고 쳐내려는 하는 동작이 이제 얼굴 쪽으로 갔는데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막았거든요. 그 본인이. 그래서 막았는데 갑자기 얼굴을 감싸주더라고요. 히바우드. 이거를 옐로우를 줄 그러니까요. 정도가 12명이랑 싸우는 줄 알았어요. 아유, 특히 연장전은 진짜. 연장전 되니까 나이지리아 선수들이 굉장히 거칠게 나오더라고요. 네. 더 거칠게 나오고 심판은 더 대놓고 예. 안 불고. 그러니까 뭐, 예, 좀 이기니까 그냥 이기니까 넘어가는 그거는 있는데 조금 선수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만하다. 근데 또 거기서 재밌는 점은 그러니까 이 팀의
코치님이 좀 세시대요 성격이. 나이지리아? 아니 우리 팀. 아, 우리 팀에. 네. 근데 그리고 그때 막 열받았죠. 네, 이용준, 김은중 감독이 말리더라고요. 김문중 감독이 그런 또 좀 역할을 한대요 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선수들이 어린 나이의 선수들이 특히 좀 더 그런데 벤치가 흥분하면 선수들이 흔들립니다. 맞아. 네. 여러모로 조화가 좋네요. 벤치진도 그러니까. 센 사람 있고 약간 저도 그러니까 오히려 감독이 그렇게 흥분하면 코치가 말리기 어렵거든요. 근데 코치가 흥분하면 감독이 말릴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김은중 코치가 누구죠? 제 성함을 무슨 지만이지 않았어요? 뭐 센케. 최지만 근데 야구 선수 이름인데. 최지만? 김태민 수석 코치입니다. 김태민. 전혀 뭐 김태민 같은 코치? 단어가 없네요. 네, 김태민 수석 코치고 그리고 이 팀에 이제 또 그 막내 코치로 있는 이창현 코치는 이름이 낯설 수도 있는데 과거에 이호한이라는 이름으로 뛰셨던 그 선수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우리가 나이지리아 하고 박주영 선수가 캐리했던. 네덜란드 대회? 네네네. 내가 갔었는데 그 거기. 팀에 있었던 그 수비수로 있었던. 이요한? 네. 그 팀은 일단 박주영, 신영록, 백지훈의 그렇죠, 팀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번에 굉장히 기대를 모았는데 참. 이번에 선수들한테 그런 자신감을 줬다고 그러죠. 나이지리아전 때. 야, 형은 이겨봤다. 니네도 이길 수 있다.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잖아요. 4강 가봤어요. 네. 아우 그때 박주영 선수 인기가 완전 하늘을 찌를 때라서 네. 굉장히 출장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또 위성을 쏠 때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을 수시로 잡아서 막 취재물 쏘고 박주영 선수는 인터뷰 안 하려 그러고 왜 나만 인터뷰하냐 그러고 하여간 힘들었던 출장으로 기억이 되네요. 그래서 네. 16강 떨어져서 안도현수 내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나이지리아에서도 이승원과 최석현 네, 선수의 합작으로. 두 경기 연속 합작골이 터지면서 우리는 4강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4강에서 만날 팀 이탈리아. 뒤져보죠. 뒤져요? 뒤져보죠. 어디죠? 뒤져보러. 뒤지게 해야 될 텐데요. 자 이탈리아 한국과 이탈리아 2002년 월드컵 생각이 나네요. 16강전. 예. 아마 이들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기사 보니까 벼르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 막 우리가 이탈리아 축구 팬들은 아마 2002년 월드컵 한일 그 우리나라와 경기를 아직도 잊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때 거의 뭐 이탈리아 전역이 분노. 그러고 보니까 김민재 하니까. 선수는 정말 잘 적응했네요. 이탈리아 가서. 근데 많이 식은 거죠.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져놓고 왜 자기들이 어쨌든 뭐 리턴 매치까지는 아니지만 여하튼 한국과 이탈리아 이 그 매치만으로도 대진만으로도 큰 관심이 되고 이탈리아 경기를 쭉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잘해요. 네. 공격력도 좋네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보다 한 수 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상대한 잘 깎인 팀들이 다 뭐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한 수 위였던 팀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잡았던 팀들이 조별리그에서 나이지리아에게 2대 0으로 졌습니다. 유일한 패배죠. 네, 이 경기도 보니까 대등한 경기였는데 여기서도 이탈리아도 골대를 하나 골대 한 번 때렸고요. 맞췄죠. 네. 골대를 맞히고 이제 나이지리아 역습에 당하는 패턴이었고 점유율이나 이런 것 슈팅 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탈리아가 더 앞섰고요. 그러니까 뭐 그 2대 0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두 번째 골은 그렇죠. 사실 그 이탈리아가 다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동점골 넣으려고 다 아르헨티나도 올라갔다가 마찬가지고. 골킥 한 번 길게 넘어온 네. 거를 그냥 썬데이가 바로 마무리해가지고 사실 그 2대 0이 된 거니까 사실상 그렇게 경기력 차이는 크지 완패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그렇죠. 경기. 완패는 아니었죠. 나이지리아에 썬데이가 있다면 이탈리아엔 카사데이가 있습니다. 데이데이. 카사데이 참 대단한 선수더라고요. 맞아요. 키가 186cm인데 골 장면들을 쭉 봤더니 머리로 세 골, 머리로 많이 넣었죠. 머리로 세 골, 그다음 왼발 중거리포 한 골, 그다음에 페널티킥은 오른발로 차는 거 보니까 오른발잡이에요. 오른발잡인데 양발을 다 쓴다는 것이고 큰 키로 이제 고공 플레이까지 강한 선수. 이 선수가 스트라이커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미드필더입니다. 미드필더네요. 스트라이커는 따로 있어요. 맞아요. 이 미들라이커 같죠. 그래서 그런 말이. 근데 이제 공격할 때는 거의 최전방까지 달려드는 선수고 개인기가 또 페널티킥 얻어낸 장면 보면은 맞아요, 혼자서 맞아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몰고 들어가다가 완벽한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자기가 차더라고요. 첫 경기 브라질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탈리아 보니까 페널티킥을 얻어낸 사람이 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카사데이가 두 번 얻어내서 다 찼고 또 한 번 얻어냈는데 다른 선수가 얻어냈는데 이 선수는 실축을 했어요. 와. 보통 카사데이가 이 팀의 골잡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담 카사데이가 전담을 할 만한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선수가 무서운 게 그런 득점 기계 이게 골을 많이 넣고도 있지만 막 도움도 뛰는 2개. 네, 그리고 도움도 뛴 2개. 거리가 예술이에요. 맞아요. 71kg 넘네요. 그러니까 경기당 14km를 넘게 뛰어요. 와, 활동량도 좋다. 네, 이 키 큰 선수가. 그러니까 11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 이제 8골이 이 선수한테서 나온 나온 거니까 뭐 사실 뭐 팀 전력의 절반 이상이라고 봐도 되겠죠. 훌륭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멘트도 좋더라고요. 보통 이런 데서 이렇게 20세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골든 부트 레이스, 이제 득점왕 레이스에 그 나오는 선수들은 대부분 자기가 좀 더 골 욕심도 내고 그런 멘트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되게 한국적인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을 돕는 게 우선이고 이 경기를 매 경기 이기는 게 겸손하네, 우선이고 부산 사투리 카사데이. 자 카사데이 선수만 보면 또 안 되더라고 이 팀은. 그렇죠. 이 발단치가 맞겠구나. 난 발단지라고 영어로 보니까. 발단치 선수 등번호 10번 선수입니다. 아, 잘하네. 네, 에이스란 얘기죠 일단. 네. 보니까 역할이 딱 지단 같은 역할인 것 같아요. 그 공격형 미드필더 하면서 패스 기가 막히게 찔러주고 이 선수도 2골에 도움 2개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저기 지금 소속팀이 엠폴리인데 이번 시즌 리그 영플레이어상까지 탔던 유망주네, 지금 유망주. 이탈리아가 주목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탈리아가 지금까지 5경기에서 11골 6실점. 네. 우리보다 득점은 많고 실점도 많고. 실점은 하나 많고. 네. 근데 이제 이탈리아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트피스로 4골을 뽑아낸 반면에 이탈리아는 이제 필드골이죠. 필드- 다. 예. 다 주고받고 하면서 뭐 선수들이 너무나 잘 알고 페널티 있겠지만 2개 빼고. 그러니까 우리 이 팀이 또 PK를 좀 잘 얻어내는 팀이기 조심해. 때문에 우리로서는 진짜 PK를 안 주는 것- 내주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할 그렇죠. 것 같고요. 위험 지역에서 아무튼 파울을 주면 우리가 얻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강점이 세트피스이기도 하지만 상대의 강점도 세트피스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 지역에서 가급적 파울을 하지 않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뻔한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아무튼 세트피스를 최대한 안 주면서 막아낼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0세 월드컵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20세 월드컵이 열렸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잉글랜드가 우승을 했었는데 언론이 이 대회를 어떻게 다루나를 좀 열심히 좀 봤었거든요. 20세 월드컵 우리는 이제 83년의 추억이 너무나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사실 온 국민이 열광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폴란드에 있었지만 길거리 응원까지 했었던 걸로 제가 그렇죠. 기억을 네. 하거든요. 2019년에는 우리가 사상 첫 뭐 남자 대회 선수들이 이제 결승까지 갔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물론 좋죠. 그렇게 바라보는 언론의 자세 우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잉글랜드는 우승을 하니까 단신 정도 처리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럽에서 보는 이 대회의 네. 시각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제가 감독한테 그때 당시 감독이 이제 폴 심슨이라는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이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남미 팀들은 여전히 이 대회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르헨티나도 마스체라노가 감독이었죠. 네.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들이 또 감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럽은 정확하게 성장에만 초점을 둬서 그렇죠. 연령대 전임 지도자들이 일단 팀을 맡는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보다는 전임 지도자가 맡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당시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페널티킥을 실축한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한테 너는 오늘 저 선수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오늘 저 선수에게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이 선수한테 그러니까 이 선수가 여기에서 느껴야 될 건 뭘 배워야 할지이고 이 팀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중요하지 이 대회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오늘은 어떤 말도 하지 않을 거고 내일 정도 되면 이 친구가 이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세면 아직 체력적으로도 체격적으로도 경기력적으로도 완성되지 않은 나이고 이 팀에서 이러한 성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 팀이 반드시 그 나라가 A 대표팀의 또 성적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9년에 그러한 성과를 얻어냈지만 실제로 그 대표팀에서 A 대표팀
팀으로 발탁되기에 이어진 선수는 또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러니까 조금 더 성장에 관점을 두고 바라볼 필요는 있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대회 취지 자체가 그런 것이고 네. 그 이제 취지가 그런데 이제 그 목숨 거는 걸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는 있어요. 대륙들이 네. 좀 있는 네. 것이고 사실 1983년 그 멕시코 청소년 선수권에서 우리가 4강 진출한 이후에 이 선수들이 월드컵을 나간 선수는 많지 않아요. 네. 대부분 그 대회 하고 그 뭐 성취감에 취해서 그랬는지 뭐 부상도 많이 신현호 같은 네, 선수는 맞아요. 굉장히 큰 부상을 당했고 거기서 제대로 A 대표팀까지 성장해서 에이스로 간 선수는 김종부 선수 한 명 정도가 아닐까 제 기억에는 다른 선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뭐 그때 뭐 김종건, 이민영, 뭐 김판근 선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어린 선수들에게 너무 열광해서 그 성취감에 취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도 좋지 않은 그쵸. 문화인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은 게 우리 같은 언더독의 입장에서는 그럼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런 성취를 느끼는 게 또 굉장히 그렇지, 큰 자산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 대표팀, 그러니까 2019년 이강인 선수가 이끌었던 대표팀의 가장 눈여겨봤던 점은 이강인 선수의 확신. 우리는 우승할 거다라는 확신. 우승 라이팅. 근데 그게 굉장히 한국 축구의 모멘텀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선수들은 이강인 선수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다들. 그게 되게 맞아요. 큰 것 내재돼 같아요. 있는 그게 굉장히 놀랍고 네. 또 이제 과거와 비교를 하자면 83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운도 좀 있었지만 거의 뭐 선수들을 지옥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빠따타카. 거의 빠따타카. 박정환 사단의 빠따타카로 그냥 거의 뭐 이 그러니까 다른 선수라고는 체력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팀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또 거기가 멕시코 고원지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력이 더욱 빛날 수 있는 자리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지로 일궈낸 성과였다면 지난 대회 때 그 선수들의 그 통통 튀는 개성과 맞아요. 그야말로 선수들의 그 또 다른 세대 네. 젊은 세대의 그런 축구의 미래를 봤다면 이번에는 모든 선수가 다 이강인 선수 같은 네. 마음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즐기는 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그게- 최석현 선수도 막 이렇게 관중들한테 귀여워. 텐션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주눅 들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더독이라고 생각했고 그 국제 대회 나가면은 늘 움츠러들었었고, 근데 그런 패러다임을 좀 우리 이번에 선수들이 바꿔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는 너무나 칭찬하고 뿌듯하고 귀여워. 또 이렇게 두 번 연속 이렇게 우리가 20세 대회에서 잘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굉장한 한국 축구의 자산으로서 잘 또 성장한다면 뭐 2026년 그리고 그 뒤에 또 월드컵이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표팀 선수들은 잘 성장할 것 같아요. 기대가 굉장히 네. 큽니다. 자, 결승에 올라가서 뭐 정상까지 가길 바라겠고 또 우리의 반대 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또 결승까지 왔잖아요. 브라질을 꺾고. 와우. 대회 첫 근데 참가인데. 이스라엘이 유럽 예선 2위 팀이에요. 네. 잉글랜드하고 결승에 붙어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황금 세대인 거잖아요. 앞으로 한 10년 뒤에 유럽 축구의 판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선수들에 의해서 그것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가급적인으로 설레발은 안 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만났으면? 결승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니까 우루과이가 좀 우루과이도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럽죠. 우루과이는. 저번에도 근데 뭐 우크라이나가 돌풍의 팀 아니었나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네. 돌풍의 팀. 몰라 일단 누가 결승 올라오든 가자. 일단 결승 가고 가야죠. 자 A 대표팀 명단이 발표됐는데 뭐 20세 이하 월드컵에 밀려서 네. 큰 주목을 받지 근데 못했습니다. 진짜 큰 주목 못 받았네요. 한지도 발표된지도 몰랐네. 몰랐어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안현범 선수가 처음 발탁이 됐네요. 제주. 네. 야, 안현범 선수가 신인왕 출신이죠. 네. 진짜 이 선수도 기대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A 대표팀 올 때까지. 네. 그다음에 박용우 선수 첫 발탁. 홍현석우는 누구예요? 홍현석우? 야 너는 첫 발탁된 선수를 이렇게 적으면 오른쪽에 홍현석, 홍현석 예. 오른쪽 홍현석. 사과해. 홍현석 좌도 있나요? 우가 왜 붙은 거야? 그니까요. 아니, 아버지하고 어머님 성 따가지고 홍씨와 홍자, 현지 예. 이름이 서궁 줄 알았었잖아요.
한번 그냥 넘어가진 않네 우리. 혼나고 싶어서 그냥. 아싸 혼났다. 이름은 틀리면 자 안 되지.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건 손준호 선수가 네. 지금 중국에서 억류 중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수사 받고 있는 손준호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 올 수 있나요? 아유 뭐가 안 볼 수 되죠. 없죠. 그러니까 그죠. 되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 메시지, 전략적.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선수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현직 국가대표 선수를 잡아놓고 있는 거라는 메시지를 그렇지. 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지금 사실 또 손준호 선수 그러니까 정보가 워낙 없다 보니까 또 언론이 더 이상 취재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고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또 관심에서 멀어지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환기를 하는 또 부분을 한 거고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지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김민재 선수가 우승을 확정한 뒤에 인사이드 캠, 그러니까 그 KFA 이제 그 미디어 영상팀을 네. 현지에 보내는 것도 결국에 클린스만 감독이 강한 요청으로 했고 그게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큰 힘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표팀에서 이렇게 한국 축구 협회로부터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구나. 손준호 선수가 이 소식을 뭐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듣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고 무섭고 네.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선수에게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기초군사훈련으로 빠졌고 김문환, 김영권, 조유민은 부상, 백승호 선수도 부상, 큰정우 형 부상이 많네요. 네. 작은 U24 팀도 있나요 우리? 23? 황선홍호. 예. 23 아니에요? 아, 근데 그게 이제 1년 연기가 되면서 24살까지. 24살까지 허용하니까 네. 낯설다 U24. 네. 작은 정우 형 선수는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합류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엄원상 선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A 대표팀 풀로 보면 엄원상 선수하고 작은 정우영 선수가 이제 그 황선홍호로 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강인 선수는 A 대표팀에 온 거고요. 아 그리고 여기 송민규 선수가 U24에 있네요. 네, 송민규 선수. 아, 어려요. 어리구나. 어려요. 네. 아. 오래 뛰어갖고 또 24로 송민규 올라가니까 선수가 그 신인상 받을 때 그랬잖아요. 자기 노안이지만 신인이라고. 아, 어리구나. 미안해요. 어리지 몰랐어요. 네, 아, 그리고 자기가 노안인 거 알아요. 아. 요즘 탈세까지 해가지고 또. 아. 자, 주민규 선수는 또 제외가 됐고요. 네. 아쉽죠. 예, 그 선수 본인이 제일 아쉽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폼이 좋을 때 한 번쯤은 그러니까요. 대표팀 사실, 들어가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지금 뭐 오영규 선수는 폼이 워낙 좋고요. 네. 그리고 조규성,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는 일단 클린스만 감독도 월드컵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그 지난 그 소집에서 보여준 모습이 만족스러웠던 모양이에요. 또 조규정 선수는 골을 넣었으니까 네. 지난 주말에 또 거기에 대한 인상이 좀 있었겠죠. 자, K리그 짧게 보고 갈까요? K리그가 쓰지도 않았네 이 아저씨. 혼날라고? 그냥 순이랑 추 일정만 있네요. 그러네요. 주중 경기도 있고 그래서. 아, 그러면 K리그는 전북 울산 경기만 잠깐 짚어보면 조규성 선수가 일단 네, 골을 골을 오랜만에 넣었다. 넣었죠. 아마노의 그 크로스도 정말 훌륭했고 난 조규성 선수가 머리띠를 계속 하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까지. 근데 나 안 했잖아요, 이 경기에서 이번에. 머리띠를 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더라고. 근데 은근히 머리 잘 써요. 근데 머리띠가 머리를 머리를 잘 넣는 막지 것 같아. 않았나. 은근히가 가나전 머리를 다 머리 넣었잖아요, 네. 그죠? 골 다 맞아요. 머리로 넣었잖아요. 머리를 잘 써. 또 누가 넣었죠? 그 경기가 문선민 문선민 선수. 선수가 문선민. 그 신나게 그 셀레브레이션 신난다는 표현보다는 방정 맞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정말 상대. 킹 받죠. 주체를 하지 못하더라고 그 흥을.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 시간에 터진 거 아니에요? 후반 추가 시간에. 재밌는 교차 편집이 또 나왔죠. 그래서 문선민 선수는 거기에서 세레모니 이제 홈팬들 앞에 세레모니를 하고 홍 감독이 완전 놓은 표정. 저거 때려줄 수도 없고 저거 때려줄 수도 없고. 쟤는 뭐야 딱 이런. 야, 근데 저거 진짜 그 셀레브 당하면 진짜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정말 너무 상대방 약오르게 하는 세레머니잖아요. 그럼 원래 그 송민규 선수까지 같이 해가지고 쌍으로. 딱 원조가 원래 있잖아요. 관제 BJ 쌍 감스트. 세리머니. 거기보다 더 잘하고 원래 체화시켜 버려서. 아주 아, 맛깔나게 하던데요. 전주성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그렇게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본 거야. 그래서 그 아챔 같은 경기 했을 때 이제 다른 나라 팀들이 맞붙으면은 그렇게 회자가 많이 된다고. 일본 팀들이 SNS에 막 맞아. 쟤 뭐냐? 뭐냐, 크어 이러면서
세레머니를 해도 좀. 아, 근데 우리 편일 때 좋아요. 우리 편. 문선배 선수 세레머니 채운 것 같아요. 아 진짜. 자 울산과 전북 보통 울산과 전북의 대결이면 이제 뭐 우승을 놓고 맞붙는 에이. 대결이고 승점 6점짜리네 막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더비. 지금 진짜 차이 많이 나죠. 지금 이제 울산과 전북의 승점이 이제 30점으로 줄었네요. 와 많이 줄었어 많이 줄었어. 네. 30점으로 줄었어요. 포항도 잠깐만 이거 잘못 쓴 것 같아요. 잘못 쓴 것 같은데 30점? 21점? 21점일 것 같은데. 울산 51점으로 41점 적어놨는데 맞아요. 어쨌든 이 자식이 죄송합니다. 여기 오늘 이게 저도 아니. 울산 51점 죄송합니다. 혼자 이렇게 튈수 몇 네가 경기 더 PD야? 있나요? 죄송합니다. 울산이 41점이죠. 51점이 아니라 20점으로 줄은 거죠. 예, 41점. 10점을 더 했네요. 아, 그러니까. 이 자식이. 요거 내가 빼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포항이 광주한테 4대2로 진 것도 이변이었고요. 근데 뭐 어제 경기에서 야! 바로 또 바로 또 울산하고 2위도 포항, 4위도 포항. 난리 아, 나. 서울이 없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아, 서울 2위도 포항 그러네요. 아, 오늘 왜 1위 이러지? 울산, 2위 포항, 3위 제주, 4위 포항. 근데 같은 포항인데 승점이 3점 차이가 나네요. 포항 A팀, 포항 B팀이에요. 아 포항 2군 스쿼드 아주 그냥 난리 났어 그냥. K리그 1이야, K리그 2야 이거. 어떻게 여기 한 페이지에 글자가 몇 개나 된다고 여기서 잔잔하게 이렇게 끝나나 했더니 마지막에 아니, K리그가- 소용돌이가 세게 몰려오네. 웃음을 주네요. 이건 다 아니, 그러니까 붙이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의지가 없어 이거는. K리그를 다루겠다는 의지가 없어 이거. 그러니까 K리그 안 하겠다는 거지. U20 애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솔직히 글자가 몇 부록이죠. 개나 된다고. 다음에 순위표도 복붙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표예요. 이거는 표니까 붙여 넣은 거고 아유. 로고 하나 만든 건데 맞아. 여기에 다 틀렸어 세 개, 지금. 세 개. 아, 자 마지막으로 토토하고 가시죠. 진짜 어이가 토토 주말 토토를 하시죠. 주말 거만. 네. 대구 대선. 다음 주에도 K리그 한다. 아, K리그 해야죠. 예. 우승해도 한다. 아, 우승. 아, 예. 자, 첫 경기 대구 대 수원 FC입니다. 대구요.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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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울산 대 제주. 아 울산. 울산이 고민이니까. 네, 또. 안 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도 울산이고요. 저도 울산. 아까 대구가 다 하니까 제가 수원 FC로 바꿀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국대 발전대 안현범 선수 날아가고. 수원 FC의 그 제주. 외국인 선수 엠포크인가? 흑인 선수 정말 잘하던데 맞죠? 어디요? 빼자. 네. 엠포크 인천. 아 인천이 인천. 네. 아, 빼자 이거. 다음 대전 대 광주. 아 이거 승격 팀끼리 이거 만만치 근데 않은데요. 대전 홈이에요. 대전 홈이면 대전. 아, 저 무승부. 저도 대전. 저 대전. 그다음 강원 대 전북. 강원 아, 최영수 강원 감독님 진짜- 죄송하지만 전북. 강원 한번 이깁시다 진짜. 김대원 선수 멋지게 골 넣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길 수 있었는데 잔디 어떻게 됐을지도 궁금하네요. 강원 잔디. 네, 강원. 놓친다 했는데. 저도- 홈경기야 홈경기. 저도 강원 이용할게요. 이겨주세요. 너는? 저 강원. 서울 대 포항. 직관 가야서 승류 요정이 되겠습니다. 서울. 포항. 포항. 서울 너 포항 2번 했잖아. 너 포항 좋아하는 거 아니야? 수원 삼성 대 인천. 아, 인천. 인천. 저 인천이야. 인천 잘하던데요. 수원 삼성. 저 수원 삼성. 오케이. 주신 아나운서 목소리 살아났어요 좀. 지금 방송하다 보니까. 오타 찾다 보니까 살아났어요. 어? 오타 찾다 보니까. 아 거기서 약간 텐션이 올라가면서 들으면서. 야 이 자식아 여기 이 자식. 화가 나가지고. 어. 원래 아까도 있었는데 제가 말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아 하나 봐줬는데. 하나 봐줬는데 이건 참을 수 없었다. 여기서 야요 짧은 표에서 헤트트릭을 해버리네. 이거 뭐 자, 라스트 미닛 우리였네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야.